일과 삶의 균형을 목표로 노동 시간을 단축하는 주 52시간 근무제가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됐다. 300인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되고 연착륙을 위해 6개월간의 계도 기간도 마련됐다. 하지만 시행 한 달이 지난 지금까지 보완 방안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 특히 52시간 근무제와 맞물려 탄력 근무제에 대한 각계의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경영계에서는 일부 직종이나 중소기업에서의 혼란을 이야기하며 탄력 근무제의 단위 기간 확대를 요청하고, 노동계에서는 근로시간 단축 효과가 무력화되고 사측의 가산수당 부담을 줄이는 꼼수로 활용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주 52시간 근무제의 도입과 함께 뜨거운 감자가 된 탄력 근무제 확대. 안정적인 주 52시간 시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일까? 안녕하십니까. KTV 쟁점 토론 진행을 맡은 김만음입니다. 지난 7월 1일부터 300인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주 52시간, 52시간 근무제가 시행이 됐습니다. 피로사회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노동시간이 긴 우리 사회가 일과 삶의 균형을 찾기 위해 시행한 것인데요. 하지만 한 번에 16시간이 줄어들다 보니 연착륙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와 사회 각계에서 근로시간 단축 보완에 대한 논의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진행되는 토론은 또 유튜브하고 페이스북 라이브를 통해서 생중계가 됩니다. 유튜브와 페이스북에 의견 남겨주시면 방송 중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얘기 나눌 전문가 또 관련 분야 종사하는 분들 네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공공운수노조 공성식 정책기획국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저는 민주노총 산하의 공공운수노조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공공운수노조는 공공운수 사회서비스 분야 노동자들이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업무 특성상 대민 서비스가 많다 보니까 연중 365일 24시간 제공되는 업무가 많아서 장시간 노동이 상당히 많이 있는 노동조합입니다. 주 40시간 대책팀이 내부에 있는데요. 거기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예, 바로 직접적으로 대민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들을 얘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김영환 노동정책본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경총회 김영환 본부장입니다.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시행이 되었는데요. 이 단축 제도가 현장에 잘 안착이 돼야 될 테고 결국은 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우리 일자리의 긍정적 방향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논의가 되었으면 기대하겠습니다. 네,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김성희 교수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노동시간 단축이라는 계기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초장시간 노동국가라는 오명을 벗어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오명을 이렇게 기회로 바꾸기 위해서는 탄력제 확대라는 그런 꼬리가 노동시간 단축의 대의를 훼손하지 않는, 꼭 머리를 잡아먹거나 흔들지 않는 그런 것이 매우 중요하고 이 계기를 잘 활용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토론에 임하겠습니다. 네, 한국금융 ICT 융합학회 회장이시죠. 오정근 박사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OECD 국가 중에서 멕시코 다음으로 가장 일을 많이 하는 연간 2114시간 정도 일을 하는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근로시간 단축은 언젠가는 필요합니다만은 지금 경기가 워낙 안 좋고 지금 최저임금 인상과 더불어서 동시에 시행함으로써 너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일자리를 잃고 있는, 금년 상반기만 하더라도 한 100만 개 정도 일자리가 날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그 시기를 잘 선택하고 좀 더 보완해야 할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보완에 대해서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지난 7월 1일 날 시행이 됐기 때문에 지금 8월 초니까 한 달이 조금 지났죠. 아마 이게 시행이 되기 전부터 여기에 대한 견해가 있었고 진단도 있었을 것인데요. 또 한 달까지 경험하면서 어떻게 평가하는지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공성식 국장. 예, 이제 타이틀이 주 52시간제로 뽑으셨던데. 더불어 더 지금 탄력근무제 같이 가는 겁니다. 예. 사실은 이제 주 52시간제 오해가 있을 수 있죠. 정확히 말하면 주 12시간으로 연장 근로를 상한을 이제 둔 제도 변화가 있었던 것이고요. 근데 이제 뭐 말씀하신 대로 우리 노동시간이 워낙 길다 보니까 이걸 정상화하는 과정이라고 보는데요. 사실 지금 한마디로 말하면은 시행 한 달을 보면 첫 단추가 좀 잘못 끼워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많이 듭니다. 네. 대충 분위기는 이렇습니다. 사용자들 현장 상황들 보면 일단은 버티기가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이 노동부가 이제 처벌을 유예한다고 하면서 그 연관이 되는데 일단은 버티고 보자. 지금 시행 안 되고 현행 있다는 겁니까? 현행 유지를 하고 있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고 두 번째로 제일 많은 건 눈 가리고 아웅인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뭐 공식적인 노동 시간만 줄이고 실제 일은 그대로 있는. 예를 들어서 뭐 많이 하는 제도가 뭐 요즘에 PC 오프라고 해서 52시간 되면 PC가 자동으로 꺼지게 하는데 예. PC가 꺼지면 뭐랍니까? 일이 있는데 그러면 이제 업무용 PC는 꺼지고 노트북은 온 하는 거죠. 이제 이런 식의 실제 일은 그대로인데 노동 시간만 형식적으로 줄이는 이런 경우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노동 시간을 실제로 줄이는 경우에도 가장 큰 문제는 결국 이게 노동 시간이 줄어들면 줄어든 만큼 이걸 어떻게 메울 것이냐가 중요할 텐데 두 가지가 있겠죠. 인력을 충원하는 게 하나가 있을 것이고 뭔가 생산성을 이제 향상시키는 방법이 있을 텐데 그러겠죠. 예. 두 가지 이따가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상당히 이 인력 충원이 거의 안 된 상태에서 결국 네. 방향은 기존에 있는 노동자들을 쥐어짜는 이런 방식으로 즉 단기적인 노동 강도를 강화시키는 방식으로 많이 가고 있다. 그래서 지금 안 그래도 어제 한겨레에서 보도가 좋은 보도가 나왔던데 블라인드에 그 한 달간 직장인들이 속내 쏟아놨던 거 쭉 모아서 냈더라고요. 네. 상당히 아주 되게 그 적나라한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예를 들어서 부분적으로 이제 들어가시면서 얘기하시고요. 네. 예. 그래서 한마디만 드리면 그래서 제도는 좋은데 예. 뭐 회사가 상당히 무리한 요구를 한다. 이런 얘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귀담아 듣고 개선해 나가야 될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대체로 지난 한 달 시행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평가가 많네요. 하나는 그냥 아직 유예 기간이 있기 때문에 버티기 하고 있고 시행하지 않고 있다. 편법으로 또 적용하고 있다. 적용되는 경우도 실제 그 효과를 지금 누리지 못하고 있다. 부정적인 평가를 하시는데 김영환 본부장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이제 한 달이 됐습니다. 한 달이 됐는데 일단은 사회적으로 상당한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변화가 있다. 예. 저희가 뉴스를 봐도 알듯이 뭐 버스 막 차 시간이 당겨졌다든가 예를 들어서 백화점에 뭐 아침에 문을 여는 시간, 닫는 시간 또 변화가 있다든가 또 직장인들이 업무에 집중도가 높아진 것 같아요. 그런 뭐 변화들이 있고 근데 다만 저희들이 한번 생각해 볼 것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 제가 근로시간 단축을 하면서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것은 애초에 필연적으로 생산성 향상과 근로시간의 유연화가 동시에 충족이 돼야 됩니다. 예. 다만 저희들이 법을 성급하게 만들다 보니까 어떤 근로시간 자체만 숫자적으로 줄였을 뿐이지 유연화 방안에 대해서는 전혀 입법화가 되지 않았거든요. 예. 그 문제 때문에 지금 이렇게 힘들다. 기업은 기업들대로 근로자들은 또 소득 감소 문제도 있을 테고요. 예. 그래서 서로 노사 모두가 이제 힘들다는 아우성이 많은데 그런 제도적인 유연성 부분을 저희가 깊이 고민해야 되고 또 이번 기회에 또 토론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네, 지금 제도적인 유형선 문제는 김성희 교수와 아주 대비가 될 만한 주제 같기도 한데 저는 한 달 어떻게 평가하세요? 예, 뭐 300일 이상 공공부문에만 우선 적용되기 때문에 사회 전체가 체감하기에는 아직 이르긴 합니다. 한 달밖에 안 됐기도 하고 또 뭐 편법, 탈법이 있을 수 있어서 노동시간, 장시간 노동 관행에 익숙한 기업들이 변화를 하는데 좀 꺼려하는 경향도 여전히 있지만 일부 하고 있는 곳에서는 노동시간 단축의 의미대로 취미생활, 여가생활을 할 수 있다. 가정생활과 일과 조화를 이룬다라는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목표가 부분적으로 체감하시는 분도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이것이 이제 휴식권, 건강권의 확대가 뭐 사회적인 그 나쁜 비용들 있죠. 산재 같은 그런 비용들을 낮출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인지 아직은 두고 봐야 되긴 하지만 또한 이것이 이렇게 삶의 질 향상을 하지만 기업들은 부담이 생길 수 있다라는데 추가 고용하지 않으면 부담은 사실은 크지는 않습니다. 추가 고용을 했을 때만 발생하는데요. 좀 이제 긍정적인 사례가 교대제 개편을 통해서 하면 교대제를 한 조를 늘린다는 건 엄청난 고용 창출 효과죠. 네.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결과를 어떻게 소화해 나갔느냐. 그걸 비용을 어떻게 생산성 향상으로 커버하고 지원 제도를 통해서 해결을 할 수 있는 그런 메커니즘이 작동했는지 그리고 또 좋은 사례가 있을 수 있고요. 그렇지 않은 사례도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좋은 사례가 제대로 발휘되도록 하는데 초점을 두고 우리가 이 사태를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오정근 박사님 어떻습니까? 이제 근본적인 문제가 생산성을 어떻게 올리느냐는 문제인데 우리가 왜냐하면 기업들이 아무 기업인데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지 않으면 도태되는 시장이고요. 또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지 못하면 해외로 나가기 때문에 뭐 상반기에 지금 100만 개 일자리가 날아갔다. 뭐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작년만 하더라도 약 437억 달러, 거의 50조 정도가 해외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은 생산성을 어떻게 향상시키느냐. 우리나라 노동 생산성이
세계 OECD 22개국 조사국 중에서 17위 정도로 낮습니다. 지금 현재 자동차 한 대를 생산하는데 들어가는 시간이 한국은 28시간인데 미국은 14시간밖에 안 걸립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가 사실은 노동 강도 문제인데 이걸 갖다가 노동자를 쥐어짠다 벌써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글로벌 시장에서 오늘날 우리나라의 자동차 산업이 붕괴되고 있는 이유들이 그런 건데 문제는 이런 겁니다. 저도 해외에서 한 5년을 근무했는데 해외에서 근무하다 보면은 근무 중에 내가 컴퓨터를 켜면은 바로 내 상사가 컴퓨터를 볼 수 있게 돼 있고요. 내가 전화를 하면 상사가 전화를 들게 돼 있습니다. 이 정도로까지 강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현재 제가 보기에는 오랜 우리 관행들 때문에 근로시간이라는 게 이제 근로기준법에 50조에 나와 있는 건데 사용자가 감독하는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규정하는데 그 감독이라는 게 뭐냐? 지금 감독이 외국처럼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근로 문화가 정말 선진국처럼 되었을 때 우리가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근로자도 사용자도 같이 이 문제에 대해서 인식을 해야 된다는 생각. 우리가 첫째로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 못하면 이 일자리 자체가 없어진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도 어떻게 근로자 입장에서도 어떻게 생산성을 올리는데 협조할 것이냐. 또 사용자도 가급적이면은 국내에서 일자리를 유지하면서 어떻게 이걸 도입할 것이냐. 우리가 지금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시간 일을 한다. 이건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협조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오정금 박사께서는 지난 한 달 비춰봤을 때 지금 쉬운 2시간으로 바뀐 이후 생산력 약화 또는 경쟁력 약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시는 겁니까? 지금 이제 이 부분이 생산성 향상이 안 되면서 노사 간의 분쟁 소지인데 예를 들면 이제 생산성이 올라가면은 임금을 안 줄여도 되는데 생산성이 안 올라가면서 임금을 줄이려니까 또 분쟁이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은 추가 고용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얘기가 지난번에 노동연구원 분석은 만약 이걸 도입하면은 13만 명 정도 일자리가 증가할 거다고 얘기했지만 또 다른 한국경제연구원 분석은 33만 명 일자리가 오히려 날아간다. 왜냐하면 생산성이 안 올라가면서 사람을 추가 고용하면 임금비가 올라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기업들이 부도가 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영역이 엮여 있는데 일단 최근에 그 한 달을 겪으면서 생산력 문제 또 경쟁력 약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라고 진단하시네요. 어떻게 어떤 근거를 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기업 비용 부담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대부분 이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게 인력 충원이 거의 없기 때문에 추가적인 비용 부담이 오히려 비용은 절감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겠죠. 예를 들어서 초과 근무 수당으로 나가던 부분들이 줄어든다든지 이제 이런 것들이 동반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단기적으로는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어떤 문제가 있지 않을 거고요. 오히려 지금 생산성이라고 보면 주어진 과제들을 더 짧은 시간 내에 똑같은 사람이 수행하고 있는 셈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렇게 생산성이 떨어졌다라고 볼 수는 오히려 올라갔다라고 볼 수 있겠죠. 단기적으로는. 저는 이제 오히려 걱정이 되는 것은 생산성이라고 하는 거는 이 기본적으로 기술이 새롭게 개발이 되고 작업 과정 혁신이 되고 이제 이러면서 발전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기본적인 이제 발전의 방향일 텐데 노동자들을 짜서만 가능한 거 아니겠죠. 이제 그런 방식으로 기술이 발전을 해야 되는데 그런 조직 운영을 개편한다든가 이런 것들의 것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동일한 과제를 동일한 시간에 훨씬 더 적은 시간에 같은 인원으로 수행하라라고 하니까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결국 자기가 더 일을 스스로 노동 강도를 강화시키는 방식으로밖에 대응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제가 쥐어짜기라고 듣던 그런 말씀이고요. 인력 충원을 사실은 해야 됩니다. 인력 충원이라고 하는 게 분명히 필요하고 그건 이제 경총에서도 가이드라인 이런 거 내놓으셨을 때 분명히 이제 인력 충원이 기본이다라는 얘기는 인정하셨던 걸로 저도 이제 알고 있는데 인력 충원이 비용이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근데 저희 같은 노동자들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이 인력 충원에 필요한 비용들은 예를 들어서 저희가 노동 시간을 줄어들면서 감소하는 임금으로 신규 채용에 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아주 임금이 낮은 생활 소득도 보장이 안 되는 분야에서는 그렇게 하기 어렵겠지만 어느 정도 수준 이상이라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오히려 그렇게 인력이 충원이 되고 더 인간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고 하다 보면 거기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도 나오고 새로운 조직도 만들어지고 이러는 것이라고 저는 보는데 지금 이제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다고 하는 것은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일단 단기적으로 쥐어짜기 이렇게 하고 있다 이런 문제를 제기합니다. 오히려 지금 기업 측에서는 시대의 변화에 따른 혁신적인 자세가 없이 기존의 방식으로 계속 가려다 보니까 그대로 놔두고 오히려 시간만 줄이다 보니 노동 강도가 세졌다 이런 평가네요. 굳이 따진다면은 기업 입장에서 보자면은 같은 투자 비용 대비 생산성은 증가가 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네요. 글쎄요, 뭐 판단의 여지가 다를 수 있겠는데요. 생산성이라는 것은 사실 국제적으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뭐 특히 자동차 업종이 많이 이제 예시가 되고 있는데
오정근 박사님 말씀처럼 저희가 OECD 평균의 68%다. 국제기구에서 평균의 68%. 예,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저희들이 그거는 지금 이제 근무 시간제 바뀌기 이전하고 상관없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뭐 최근 자료니까요. 예. 그대로라고 봐야겠죠. 이처럼 저희가 생산성이 낮다라는 것은 사실 뭐 국제기구에서도 당연 이제 예전부터 인정을 해왔던 부분이고요. 예. 이제 생산성을 높여야겠죠. 높여야 되는데 사실 생산성을 높인다는 것이 말처럼 그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기업들이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일단 근로시간이 줄어들었는데 아까 말씀처럼 같은 시간 내에 줄어드는 시간 내에 똑같은 일을 한다. 아직까지는 그 결과가 있다고 보기 힘들고요. 시간이 준 만큼 사실 일은 얼추 비슷할 거다. 예를 들어서 제조업 같으면 시간이 준 만큼 대체로 비슷해요. 다만 생산성을 높여야 되는데 생산성을 높인 비슷하다는 얘기가 시간이 준 만큼 산출물이 줄어든다는 거죠. 전체적으로 줄었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요. 예, 그러겠죠. 사무직 같으면 이제 개인적인 어떤 시간, 여가 시간 이런 것들이 좀 줄어드는 움직임들이 있긴 한데 제조업 같으면 물량 감소에 대한 어떤 우려. 예를 들어 단순하게 저희들이 버스 노선을 생각해 보시면 버스 노선이 줄지 않습니까? 근로시간이 줄기 때문에 그것처럼 시간이 준 만큼 물량이 줄어든 게 지금까지 저희들이 보고 있는 관찰된 내용이고요. 예. 생산성 향상을 통해서 최대한 예전의 물량만큼 맞추자. 근데 아직까지는 쉽지 않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일자리에도 부정적이다. 그렇게 예, 말씀드립니다. 우리 그 주제들이 많으니까 짧게 여러 번 돌아가기로 합시다. 김성희 교수. 예, 뭐 우리나라 제조 생산성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생산성을 결정하는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부가가치로 평가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의 부가가치 수준이 어느 품종을 주로 생산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기도 하고요. 다음에 이제 설비 조건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설비 투자가 많을수록 생산성은 높아집니다. 또 하나가 노동시간 길입니다. 노동시간 길수록 떨어집니다. 생산성은. 그러니까 역으로 자꾸 생각하시는데 노동시간이 이렇게 길기 때문에 밀도 있게 일을 하기가 불가능한 것이죠. 사실상. 그래서 그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도 이렇게 초장시간 노동은 줄이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과로사회로 가는 사회에서는 자기가 생존을 위해서도 일의 속도를 조절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야근 잔업이 흔한 데는 오전에는 거의 일을 안 하게 됩니다. 그렇게 일하는 패턴이 그렇게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게 초장시간 노동이 오히려 생산성 향상에도 역행한다라는 한국의 것을 경우에는 초장시간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까? 예, 초장시간 과로사회를 표현하는 방법이 예. 뭐 그냥 장시간 노동도 아니고 초장시간 노동을 하는 사람의 비율이 워낙 높다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뭐 일반적으로 통계에서도 노동시간 단축하면 생산성이 한 30% 내지 50% 정도 생긴다라는 게 일반적인 결론이고요. 최근 예산정책처 국회에서 예. 뭐 1% 단축하면 0.79% 생산성이 향상된다 이런 통계도 나왔는데요. 사실은 모든 나라 연구에서 뭐 3분의 1 내지 절반 정도는 노동시간 단축의 비용이 생산성 향상으로 보충이 된다. 그러니까 보충이 어정근 된다. 박사 얘기 현 시점에서는 그렇지가 않다라는 지금 아니 모든 시점에서 경기의 요인이라는 거는 다른 간접적으로 그것이 이제 전체적인 물량을 감소시켰느냐인데 그것은 경기적 요인에서 반작용을 하는 요소가 발생할 수는 있어도 노동시간 단축하고는 무관한 얘기겠죠. 어정근 박사 얘기 잠깐 듣고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제가 아까 자동차 산업 예를 하나 더 들면은 한국에서 한 대를 생산하는데 28시간이 걸리는데 연봉은 평균 9,800만 원 정도입니다. 미국은 자동차 한 대 생산하는데 14시간 걸리는데 연봉은 8,400만 원 정도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1인당 소득 6만 불이 미국보다 우리가 소득 연봉이 많은데 자동차 생산량 조립 라인이 돌아가는 거거든요. 2배가 걸립니다. 그러면 이거를 생산성을 올리지 않은 상태에서 시간을 단축하면 한마디로 자동차 생산량이 줄어들겠죠. 그러면 글로벌 경쟁력이 유지가 안 되니까 현재 우리가 지난 20년 동안 한국의 자동차 공장 추가로 안 지어지고 오히려 군산 지연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 30만 대 생산하다가 3만 대로 줄었다가 없어진 이유가 다 그런 것들이거든요. 결과적으로 지금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기존에 취업되어 있는 사람은 문제가 안 되겠지만은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려고 하는 사람 일자리가 자꾸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근로자 입장을 같이 봐야 한다. 지금은 기득권 근로자도 완전 기득권과 그다음에 일자리에 들어가려고 하는 국민들과 생각한다면은 생산성을 올려서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시켜주지 않으면은 국내 공장들을 가동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예, 또 다른 차원의 전반적인 경쟁력을 갖추는데 많은 게 필요하다는 얘기인데요. 아까 우리 공 국장이 지금
시간 줄면서 노동 강도가 세졌다라고 얘기하는데 뭐 그렇지 않다. 시간만큼 비례해서 준 것처럼 김영한 본부장은 얘기했던데 좀 직접적인 사례를 들어서 좀 얘기를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아마 이제 저희 같은 경우 이제 서비스 업종이다 보니까 또 공공 서비스다 보니까 예. 이제 버스 얘기하셨는데 버스도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그 전체적인 서비스의 양이 줄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공공 서비스량이 필연적으로 마음대로 저희가 줄일 수가 없는 거죠. 국민들의 요구가 있고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하나의 사례로 인천공항에 있는 이제 용역업체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 저희가 정기 전환이 다 된 거라고 잘못 알고 계시는데 아직 전환은 안 됐습니다. 전환 결정만 돼 있고 이 승객 보안 검색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분들이 원래 3조 2교대로 운영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 3조 2교대로 운영을 하면 부분적으로 이제 52시간이 넘는 경우들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최근 여기에 12조 8교대로 근무조를 개편합니다. 이게 아까 말씀하신 노동시간 유연화의 대표적인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교대제를 근무 시간을 상당히 잘게 쪼갭니다. 옛날에는 9시 예. 출근 이랬는데 이제는 6시 출근, 8시 출근, 9시 출근, 12시 출근 근무 시간도 상당히 다양하죠. 이렇게 잘게 쪼갠 다음에 이것을 이제 맞추는 거죠. 근무 시간을 맞춰서 최대한 조를 늘리면서 조당 인원을 좀 줄입니다. 약간 줄여서 한 조를 땜빵조를 한 조를 만들어요. 그래서 예. 문제가 생겼을 때 투입하는 이런 식으로 해서 50시간을 딱 맞추는 방식으로 했는데 이렇게 해서 1년을 한 달 정도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노동자들한테 조사를 해보니까 실제의 그 노동 강도가 개인이 느낀 노동 강도가 원래는 15척도인데 15점 척도인데 15점 만점이 13에서 15로 급격하게 증가를 했습니다. 그 힘들다는 집배원이 저희 같은 조사에서 14점이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높은 수준의 업무 강도인데 왜 이렇게 힘드냐? 업무가 어떤 날은 새벽 출근이 한 일주일에 한 3-4번 됩니다. 그리고 어떤 날은 길게 퇴근해서 한 8시, 9시 예. 퇴근을 하죠. 다음 날 또 새벽 출근을 해야 되고. 예. 즉 다시 말해서 노동시간 유연화라고 하는 것은 52시간이라는 총량을 맞추기 위해서 상당히 근무를 유연하게 가져가는 거거든요. 근무 시간이 쪼개지고 불규칙해지는 겁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알겠습니다. 사람은 기계가 아닙니다. 예, 예.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가장 큰 문제가 불규칙 노동이거든요. 예. 리듬이 깨지면 그만큼 일을 못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주 하나의 사례인데 노동시간 유연화의 사례인데 이 불규칙 노동이 되고 생체 리듬이 깨지고 휴식의 질이 하락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오히려 노동 강도가 엄청나게 강화가 되는 거죠. 예. 단순하게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은 똑같은 일을 가지고 사람을 이제 시간을 줄였기 때문에 노동 강도가 강화되는 게 아주 단순한 사례고 이것처럼 노동 시간을 유연화했을 때 노동이 어떻게 강도가 강화되느냐라는 또 두 번째 사례입니다. 그래서 예. 두 가지가 다 문제다라고 좀 말씀드립니다. 예, 하여튼 근본적으로 수요는 그대로 있는데 인력은 추가 정원하지 않고 그대로 감당하니까 세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실질적인 사례를 들어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아까 김영한 본부장은 사실상 뭐 시간이 준 만큼 일의 감당량도 비례해서 줄었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좀 다른 얘기네요. 예, 아까하고 뭐 똑같은 질문 내용일 수 있는데요. 저희가 생산성 높지 않습니다. 그건 뭐 누구나 국제기 OECD에도 밝히는 내용인데 아, 그럼 시간이 줄었으면은 지금의 예전만큼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까? 못 하고 있죠. 그래서 저희들이 흔히 보고 있는 뭐 이거는 뭐 아주 학문적인 내용을 떠나서요. 저희들이 네. 언론에서 보고 있는 것처럼 중소기업을 하시는 분들의 이제 말씀을 들어보면 납기를 맞추지 못한다 이 말씀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죠? 일단 물량은 꾸준인데 납기를 맞추지 못하기 때문에 네. 이걸 어떻게 소화할 것이냐 대부분 중소기업들의 얘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생산성 향상은 앞으로 나가야 될 방향이지 지금 높아졌다고 보기 힘든 것 같아요. 네. 예, 그렇게 보고 이제 고용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고용은 물론 근로시간이 준 만큼 고용이 생기면 좋은 방향입니다. 그건 저희들도 인정을 하고요. 다만 기업이 고용을 단순하게 감당할 수 있느냐 모든 기업들이 현실은 그렇지 않다. 아주 여건이 좋은 기업 같으면 고용을 신규 창출을 통해서 근로시간 나누기로 일자리를 나눌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저희 기업들이 경쟁력이 약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전체적으로 비중이 얼마나 감당할 만한 기업들이 얼마나 됩니까? 그 일자리 공유 방향으로 가는 거. 그거는 회사의 뭐 여건마다 다르기 때문에 뭐 이제 경청 정도는 전반적인 기업의 규모로 봤을 때 대체적인 뭐 비중 같은 것은 이미 뽑지 않았어요? 그것은 사실 통계로 뽑기가 힘들 테고요. 예. 대기업들은 그나마 그러면 경쟁이 일자리 만하다. 노동 시간을 줄여서 일자리 나누기 방향으로 얼마나 갈 것인가를 지금 가늠할 수가 없겠네요. 가늠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이제 저희가 법 개정이 되었는데요, 올 봄에 법 개정 당시에 이 문제가 치열하게 됐습니다. 예를 들어 작년 이맘때쯤에 근로시간 단축을 하면 일자리가 는다. 라는 것이 노동계와 정부 입장이었습니다. 다만 저희가 경험적으로 보면 선진국의 사례를 봐도 근로시간 단축에서 일자리가 는 사례를 사실상 보기가 힘들다. 이것이 저희 기업들 일반적인 얘기였고요. 예. 다만 기업 여건만 어려워졌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고 네, 김성희 교수. 예,
노동시간 단축하면 일자리가 자동으로 느는 건 아니고요. 정책적 장치로 기업은 비용 부담 때문에 일자리를 늘리는 걸 가장 힘들어하죠. 노동시간 단축 안 되더라도 평상시에도 항상 예. 축소 고용해 오려고 했으니까 노동시간 단축으로 여분의 일자리가 생길 수 있는 여지는 있는데 그게 실제로 만들어지느냐는 정책적으로 유도하고 또 그걸 그 방향으로 끌어올 수 있느냐, 견인해낼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예. 이렇게 보완책이라는 게 너무 많이 쓰이면 안 합니다. 그러니까 지원금 제도를 잘 써야 되기도 하지만 지원금 제도만이 아니라 안 할 수 없게끔 만들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지금 논의하고 있는 사안은 뭐 엄청난 노동시간 단축을 하는 새로운 역사를 만드는 일이 아니고요. 일주일을 5일로 봤던 비정상적인 해석을 바로잡는 거고 정말 초장시간 노동을 또는 무한노동을 허용했던 제도를 정상적인 궤도로 진입시키는 중인 거죠. 52시간도 한도래지만 그게 굉장히 OECD 기준으로 보면 굉장히 많은 시간입니다. 박근 오정근 박사가 그렇게 추가로 고용의 역량을 발휘하려면 사회 전체적으로 뭔가 생산력이 더 증대가 돼야만이 경제가 활성화돼야만이 가능하다는 그거는 얘기인데. 이제 기업들이 하나도 그러니까 사회적인 기여 없이 나는 손해 하나도 안 보고 모든 예전 관행대로 가겠다라는 거죠. 초장시간 노동이 초래하는 사회적 대가가 엄청나게 큰데 예. 일과 가정의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고 또 건강 악화나 이런 문제도 많이 발생하는 거고요. 또 기업 자체적으로도 생산성, 구조적 경쟁력을 못 갖추는 그런 문제들이 계속 생기는 거죠. 그 단가 후려치기나 비용 절감책에 계속 목매달게 하는 그렇게 되면 사실은 적절한 임금을 주고 적절한 노동 시간을 보장해 주는 기업이 도태됩니다. 오히려. 그런 기업들이 오히려 살아남지 못하고 초장시간 노동시키고 저 하청 비정규직 써서 낮은 임금 주고 그런 기업들이 오히려 잘 살아남고 경쟁력이 있게 되는 거죠. 예. 사실 한국 경제의 구조적인 발전을 위해서도 이런 초장시간 노동제도를 허용해서는 안 되는 거고 낮은 임금 쓰고 비정규직 많이 쓰는 기업들이 오히려 예. 제재를 받아야지 되는 것이죠. 그래야지 좋은 기업들이 살아남게 되는 것이니까. 이 원칙을 지켜야 하면 오히려 그 방향으로 저도적인 효과를 노릴 수 있다라고 보고 예, 있군요. 또 하나 말씀드리는 게 중소기업 얘기하셨는데 아직 중소기업 적용도 안 됐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 거는 사실은 중소기업 항상 어렵다고 하는데 갑자기 이제 뭐 고양이가 쥐 생각하듯이 자꾸 얘기하지 말고 다른 사안이랑 섞지 말고 정확하게 사태를 보고 중소기업이 왜 어렵냐, 구조적인 어려움이 어디서 나오느냐, 최저임금과 노동시간 단축 때문에 얼마나 어려운 거냐 하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짚어서 따져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버스 노선 얘기를 버스 얘기를 자꾸 많이 사례로 인용이 되는데요. 예. 시골 버스는 그럴 수 있습니다. 한 분이 계속 운행하던 거를 노동시간을 축소하면 새로 한 사람 뽑기에는 부담이 굉장히 큽니다. 100% 고용을 증대시켜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데는 새로운 묘책이 좀 필요하거나 예. 정부의 정말 적극적인 지원책이 따라야지 됩니다. 예산을 지원 안 해주면 해결이 안 되는 문제인데 경기도나 이런 데 문제는 공영제를 실시하고 또 추가 고용을 하는 데 따라서 효과적으로 제도를 설계하면 대처할 수 있는데 이제까지 손 놓고 있다가 갑자기 우리 못해라고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 무책임한 행동이라고도 할 수 있는 네, 것이죠. 버스업계는 그 관련해서 이번에 그 사회적인 논의기구 출범시키겠다라고 했던 것이 바로 그런 문제를 포함한 얘기인가요? 예, 그랬습니다. 공영제 문제나 네. 서울시가 풀었던 해법에 대한 것을 경기도에 적용하는 과제들을 안고 있는 거죠. 공영제 이게 준공영제인데요. 완전 공영제는 아니고 이게 뭐 바람직한 해법인지는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네. 노동시간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는 사실은 이 버스 기사가 초장시간 노동에서 사고를 유발하면 안 된다라는 공감대가 생겼지 않습니까? 그걸 하지 말자고는 얘기 못 하는데 하는 데 따라서 나는 비용 부담을 드리고 싶지 않다. 다 정부가 지원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맞지 않다라는 거고요. 그 초장시간 노동으로 비용을 사회적 비용을 초래한 문제에 대해서는 일정한 책임은 감수하면서 정부가 또 보완적으로 지원책을 쓰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네, 버스업계 관련해 가지고는 다른 정부 장치의 보완 조치 등을 하는 건데 쉬운 2시간 원칙은 그대로 지키는 게 타당하다라는 얘기인데 버스업계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사회적인 논의 어떤 문제 또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김영환 본부장. 예, 버스업계에서는 이제 사회적으로 이슈가 많이 되기 때문에 사회적 협의가 발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활발히 되고 있는데 버스업계는 사실 일반적인 제조업과는 다른 것 같아요. 실제 버스업계는 준공영제, 쉽게 말씀드리면 국민의 세금으로 인원을 충원을 하고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버스업계에서 사회적 논의가 돼서 준공영제를 확대를 통해서 이렇게 해결을 한다. 이것은 그 업계에서는 버스란 특성에 맞춰오면 타당할 수 있겠지만 일반적인 저희 제조, 일반 기업들에는 전혀 적용할 수 없는 논리다. 네. 그래서 물론 사회적인 협의, 노사 간의 협의가 물론 긍정적으로 필요합니다. 필요하지만 사회적 대화만으로 일반 제조업, 우리 일반적인 기업들의 근로시간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사실상 버스업계 문제를 일반화시키기는 어렵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공공운수는 저쪽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 분야의 전문가일 것 같기도 한데 그런 분야 등 관련 논의가 있다 보니까 그때 필요한 여러 가지 보완책이 나오게 됐었는데 당장 지금 관련된 논의 지금 버스업계 특수한 사례니까 좀 다른 차원에서 보자. 아까 김성희 교수는 대신 뭐 준공영제 등의 방식으로 해결하자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네네. 방향 어떤 방향으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결국 버스 대당 운전 기사가 늘어야 됩니다. 지금 늘어야 이제 된다. 예, 경기 같은 경우에는 버스가 대당 운전 기사가 1.63명이에요. 하나의 버스를 1.63명의 이제 운전 기사가 운전하는데 보통 버스가 뭐 한 6시부터 저녁 뭐 이렇게 하루에 다녀야 몇 시간 되잖아요. 정도 가동이 되는 겁니까 보통? 뭐 기본 한 17시간 뭐 이렇게 가동하거든요. 17시간, 18시간. 그 기간 동안에 1.63명이 이제 그걸 운영을 해야 되는 거죠, 하루에. 그러니까 당연히 초장 시간이 될 수 있어요. 사실 버스는 지금 52시간도 아니고요. 68시간이 지금 적용이 되는 시점입니다. 여기는 특례 업종이었다 빠졌기 때문에. 엄청난 이제 사실 68시간이 말이 68시간이죠. 하루에 10시간씩 매일 노동하는 게 68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초장시간 노동인데 어쨌든 이것을 지금 해결을 해야 되는데 결국은 대당 인원을 충원을 해야 되거든요. 그건 당연히 비용이 들죠. 근데 그 비용을 누가 댈 것이냐라는 문제입니다. 아까 세금 얘기하셨는데 이 비용이 세금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사실은 지금 이 버스 업체가 아시겠지만 버스 업체들의 이 노선권을 재산권으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 예. 부분 운영이 이 버스 업체에 상당히 방만하게 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준공연제 하에서도 충분히 업체의 이제 이윤이나 이렇게 불필요하게 들어가는 돈을 줄이면, 즉 지금 버스 업계에서 조금 더 내놓으면 충분히 사회적인 비용 없이도 우리가 얘기하는 안전한 버스 그리고 노동 조건도 장시간 노동이 아니라 정말 인간다운 노동할 수 있는 버스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예. 네. 뭐 짧게 추가해서 넘어갈까 하는데 지금 예. 문제가 뭐냐면은 그렇게 해서 이제 생기는 문제를 정부에서 4,700원 정도의 그 보조금을 줘도 해결해 보자 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4,700원이 어디서 나오냐면 고용보험기금이라는 데서 나옵니다. 근데 고용보험기금에서 이제 일자리 안정자금 3조 원도 거기서 나오고 또 이제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4,700억도 거기 나오는데 문제는 고용보험기금은 일자리가 없어질 때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보험료를 내서 만들어 놓은 건데 이것이 지금 2, 3년 내에 고갈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워낙 그런 데 많이 써가지고. 그러면은 이게 지금 꽃감이 아니란 얘기예요. 네. 돈이 없는 상태에서 우선 이것 가지고 해결하자.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것이 더 큰 문제를, 하나의 문제를 덮으려고 더 큰 문제를 유발시키고 나중에 그러면 우리가 낸 보험료에서 실업을 당하면은 실업급여 어디서 나올 겁니까? 또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더 토론을 앞으로도 해야 될 주제 같기도 합니다. 탄력 근무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뭐 지금 52시간 어쩜 확정이 돼서 추진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뭔가 이제 연착륙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다양한 보완책이 나오고 있는 그중에 하나가 탄력 근무제란 말이죠. 제 기억으로 옛날에 탄력 근무제라고 하면은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는 걸 탄력 근무제 얘기했는데 지금 이야기하는 탄력 근무는 그게 아니죠, 김성희 교수? 예. 출퇴근 시차제는 뭐 유연근무제라고 다른 이름을 붙이는데요. 예. 뭐 비슷비슷한 이름인데 영어로는 구별이 잘 안 될 수도 있는 이름을 네. 탄력적 시간 제도는 이제 연장 시간 한도가 있어서 52시간제 적용되면 그 한도의 범위를 초과해서 어떤 주는 많이 일하고 어떤 주는 적게 일하는 방식으로 네. 조절 가능하냐 이런 것입니다. 그러면 52시간 평균은 뭐 연 예. 단위로 보는 겁니까? 어떻게 보는 겁니까? 지금은 이제 2주 단위로 가능해서 한 주는 60시간 일하고 한 주는 이제 예, 8시간 적은 44시간 일하면 예. 52시간 현재는 한도를 2주까지는 가능한 겁니까? 예. 그런데 그 기간을 지금 늘리자는 제안이 나오고 예. 있는 거죠? 노사 합의로는 3개월까지 가능합니다. 예. 그 두 가지가 2주는 기본으로 가능하고 가능하고. 그런 그러니까 제도를 노사 합의는 이제 3개월까지 가능한 거고요. 예, 그게 이제 주 40시간제 도입할 때 우리나라가 도입한 건데요. 네. 2004년부터 시행이 됐죠. 그래서 그 탄력적 시간 제도를 늘리자는 건데 이게 주로 서구에서는 프랑스와 영국에서 프랑스와 독일에서 했던 건데 35시간제로 가는 과정에서 만든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네. 굉장히 단시간 일하는 나라에서 하는 겁니다. 뭐 프랑스는 6주 연차 휴가를 실시하는 과정과 함께 같이 만들어진 거라서 예. 그에 따른 비용 부담을 완화시켜주는 제도인데 우리는 이제 40시간제 가면서
했고 그때도 68시간까지 가능했다라는 게 나중에 알려진 것이죠. 지금 52시간제로 비정상을 정상화시키는 국면에서 이런 이게 고급스러울 수도 있는 제도, 겉은 고급스러워 보이는 제도인데요. 네. 사실상은 기업 비용을 절감해 주겠다는 목표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반대급부는 뭐냐? 노동자들은 시간의 노동 수당이 사라지거든요. 이게 그 시간의 수당 안 주고도 더 일 시킬 수 있는 여지를 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예. 그다음에 고용 효과가 생길 수 있는 여지도 축소되고 그다음에 불규칙한 노동으로 통해서 일과 삶의 조화를 이룬다라는 목표도 좀 저해되는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기업의 비용을 낮춰주는 제도를 이 국면에서 확대해야 네. 되느냐 하는 것이 이제 논란 사안이죠. 네, 다 예민하고 뭐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 패널 네 분 다 한 번씩 말씀하시면은 굉장히 길어지는데요. 짧게 좀 치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경영계 쪽에서는 현재 기본 이주에다 3개월로 돼 있는 것을 좀 기간을 더 늘리자. 6개월 또 뭐 1년 얘기 나오고 있는 네, 겁니까? 맞습니다. 뭐 그런 배경. 그럼 뭐 그렇게 하면 아까 우리 김성희 교수는 애초에 쉬운 2시간 했던 취지가 없어지는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지금요. 일단 탄력적 근로시간제 얘기를 말씀드리면서 저희 법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저희 노동법이 뭐 흔히 말하면 1953년도 한 60년, 70년 전에 만들어졌습니다. 처음 저희 노동법이 만들어질 때는 지금 저희가 보는 뭐 이 방송도 그렇고요. 없었던 직업일 것 같아요. 그죠? 그 사이에 IT든 바이오든 정말 많은 새로운 직업이 생겼거든요. 하지만 저희 법은 공장형 제조업 근로자를 전제로 만들어진 법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경직하고 딱딱하다 이렇게 국제적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데 예. 외국과 비교하면 외국은 굉장히 유연해요. 국제노동법이 유연한데 저희 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경직적이다. 근로시간 제도도. 그래서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근로시간 단축이 실제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일자리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유연한 제도가 동시에 입법화되었어야 하는데 사실 그렇지 못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작업으로 늦었지만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 기간을 넓히자. 현재 2주 또는 1개월, 2주 또는 3개월입니다. 자, 그것을 최장 1년으로 단위 기간을 넓히자. 단위 기간을 넓히게 되면 기업이 또는 근로자들이 그런 많이 일할 때 일을 하고 적게 할 때는 많이 쉬고 자, 이러한 여유로운 어떤 스케줄을 짤 수 있지 않겠나. 지금 기간이 짧기 때문에 사실 유연한 어떤 스케줄 조정이 힘들다. 그래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그런 입장입니다. 네, 공무원부장, 공국장. 예, 그 외국 제도를 얘기할 때 저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제도의 한 부분만 딱 떼서 얘기를 하면 상당히 그 논의가 잘 안 됩니다. 제도라고 하는 거는 이 시스템 전체에서 봐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운영되는 환경과 챙이 주체면 봐야 되는데 노동시간에 관련된 저희 제도가 경직됐다고 말씀하셨는데 듣기에 따라서는 탄력근로시간제 단위 기간이 짧으니까 경직됐다 이렇게 시청자분들 보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근로시간 제도를 보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법정 근로시간이 일일 시간, 주 시간이 등장했고 연장 근로는 이제 주 단위로 12시간을 지금 정해놓지 않습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 언급하셨던 유럽, 독일, 프랑스 등등은 연장 근로의 일일 상한이 정해져 있어요. 10시간으로. 그러니까 2시간이죠. 8시간, 기본 8시간 혹은 뭐 프랑스는 7시간이니까 7시간 플러스 3시간 이렇게. 근데 지금은 저희는 그런 게 정해져 있지 않죠. 말하자면 아주 이론적으로는 일일 8시간 더하기 12시간, 20시간도 법적으로는 가능합니다. 네, 한 번에 다 써버린다면요. 네,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저희는 또 휴식 그러니까 일일 연장 근로에 대한 일일 상한 제도가 없고요. 저희는 두 번째로는 휴식 시간에 대한 규제가 없습니다. 저희는. 아, 그러니까 오히려 더 유연하다라는 얘기죠, 지금. 네, 저희는 한국은 전혀 휴식 시간에 규제가 대부분의 유럽의 나라들은 하루에 11시간의 휴식을 법으로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24시간의 휴식을 법으로 보장하고 있고요. 이게 일단 휴식이 보장이 되면 당연히 노동시간도 11시간 이상 못하기 때문에 하루 24시간이니까 11시간 빼면 아무리 많아봤자 13시간밖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의 여러 가지 규제를 오히려 유럽의 선진국의 노동법들은 두고 있습니다. 이게 훨씬 더 경직되면 경직된 거죠. 근데 이거는 딱 빼고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 기간만 놓고 보면 마치 우리가 탄력적 근로시간제 경직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나라 노동법은 근로시간에 대해서 너무도 유연합니다. 너무도 유연하기 때문에 사실은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도입된 지 한참이 됐지만 도입률이 3%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이미 68시간 하고 유연하게 할 수 있는데 못하러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 노동법은 전혀 유연하지 않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노예제 폐지하자고 하고 있는데 지금 4차 산업혁명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한국에서는. 그래서 전혀 맞지 않은 얘기를 좀 하고 계시는 것 같고요. 그래서 진짜 만약에 우리가 주 40시간이라는 게 정착이 되고 OECD 평균처럼 연 노동시간이 1,800시간, 1,700시간대로 떨어지고 이랬을 때 과연 정말 문제가 생긴다면 이 다음에 한번 논의를 해볼 수 있겠죠. 근데
지금은 일단은 이 초장시간 노동 시간을 정상화시키는 게 우선이고 여기에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논의하는 것은 맞지 않다. 저희가 보기에는 노동 시간을 줄이지 않겠다는 재계의 입장으로밖에 읽히지 않습니다. 아까 이제 시작할 때 지금 노동계 쪽에서는 주 52시간이라는 용어보다 어떻게 쓴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주 40시간이잖아요. 40시간에다가 네, 이제 12시간은 예. 12시간까지는 40시간을 넘어서 할 수 있다라는 게 있다라는 연장 것이고, 근로라는 거. 사실은 연장 근로까지 포함해서 저희 하는 얘기이기 사회가 때문에 생각하는 용어를 합리적인 쓰자면은 주 40시간 용어가 더 타당하다 그 얘기인가요? 네, 법정 노동 시간을 지칭할 때는 40시간제고 연장 네. 근로를 지칭할 때는 주 12시간 12시간 상한제라는 자체가 게 예외거나 그러- 특례죠. 그러니까요. 제가 그래서 질문한 12시간 건데. 자체가 특례고 네. 40이 기본이 돼야 되는데 네. 50일을 기본으로 얘기하고 있는 중인 거죠. 알겠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이제 공정식 국장은 그 탄력근무제 관련해서는 혹시 뭐 경직됐다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은 다른 여러 부분 본다면 엄청나게 유연이 가능한 탄력적인 틈이 많다라고 얘기하네요. 오정근 박사님. 제가 얘기를 쭉 듣고 보니까 네. 여전히 이 자리에도 취업되지 않는 사람이 나왔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미 취업이 돼 있는 기득 노동자들 중심으로 자꾸 네.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왜냐하면 이렇게 하면 결과적으로 일자리를 더 잃게 돼서 취업들이 더 안 되는 거죠. 지금 예를 들면은 지금 이 탄력 근무제를 3개월 단위로 한다. 2주 내 3개월. 그러면 제가 보기에 실리콘밸리 같은 4천 산업형은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이게 연구개발을 하고요. 시제품이 나오려면 집중적으로 일을 해야 되는데 네. 이게 보통 연구개발하는데 한 2년쯤 걸린다고 봐요. 보통 실리콘밸리에서 벤치 스타트업들이 한 3년 정도 일을 해서 하나 작품 내가지고 그다음에 네. 이제 상품 내서 구글이다 뭐다 이런데 피인수 합병시키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면은 이거를 3개월 정도만 줘가지고는 이런 작품이 나올 수가 없어요. 지금 미국 실리콘도 구글도 마찬가지. 제가 구글을 뭐 2번이나 방문했는데 대부분 다 그 사람들은 시간이 굉장히 유연해. 자기가 저녁에 나온 사람도 있고 아침에 나온 사람도 있고 자기가 그래 나와서 시간만 지키면 되거든요. 이게 일종의 탄력 근무이고 시간 선택제인데 제가 보기에는 뭔가 그런 방향으로 가야만이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응하는 이걸 갖다가 아까 우리 경찰에서 나오신 분 말씀처럼 제조업 시대에 만들어진 그 정확히 하면은 제가 보기에는 이 그야말로 집중적으로 연구를 해서 작품을 내놔야 되는 그런 시대에는 너무 맞지 않지 않겠나 싶고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면은 현재 우리가 이제 조선업이 지금 완전히 붕괴 직전에 있지만 조선업은 배를 한 수주해가지고 보통 한 3년 정도 건조하죠. 건조해가지고 마지막에 인도할 때는 제가 언론 보도를 보니까 한 100여 명 정도가 올라가서 완전 시운전을 해야 된대요. 그 시운전하는 기간이 한 보름 걸린답니다. 그러면 3년 제조해가지고 마지막 그 100일 동안은 그냥 시간도 없이 보름은 100명 정도 올라가서 다 점검을 해봐야 되는 상황인데 이거를 탄력 근무제를 갖다가 3개월만 줘버리면 그 자체로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좀 뭔가 우리가 교수님 실질적으로 필요한 여러 가지 방안에 봤을 때 상당히 여지가 있어야 한다고 보시네요. 뭐 관련 논의를 조금 더 진행하기로 하고요. SNS 들어온 의견 좀 몇 개를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쉬운 2시간 근무 그 용어에 대해서 오히려 적합하게 하려면 40시간 근무에다가 연장 근무 가능성 12시간 더해서 나온 거다라는 얘기인데요. 손한진님의 의견입니다. 과거 유한 킴벌리가 4교대, 4교대제로 나눠서 인원 감축 없이 슬기롭게 극복한 사례가 있습니다. 노사 간 합의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탄력 적용이 해법이다. 탄력 적용의 필요성을 주장해 주신 분이네요. 정윤지님의 의견입니다. 탄력 근무제 연장은 노동시간 연장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도입을 했는데 오히려 탄력 근무제를 도입하면 꼼수가 되지 않을까요? 라는 의견입니다. SNS 통해서 나온 의견 여러 가지 들어왔는데요. 일단 2개를 소개해드렸고 나중에 시간 되면 좀 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 52시간 근무제 보완을 위한 탄력 근무제 확대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 나누고 있는데요. 이런저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렇다면은 과연 어떤 식의 보완이 필요한가? 또 정부 차원에서 얘기를 비롯해가지고 그동안 논의가 어떻게 진행해 왔는지 조금 보고 나서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지난 7월 1일 시작된 52시간 근무제의 안착 방안을 둘러싸고 각계에서는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탄력 근무제 단위 기간 확대. 경영계에서는 근로시간 단축의 취지와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면서도 업계 특성을 고려한 정책이 필요하다며 탄력 근무제 단위 기간의 확대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특별 연장 근로의 전면 허용 등을 요구하고 있고 노동계에서는 이미 근로시간 단축이 시행 중인 사업장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와 함께 오남용되는 포괄임금제를 규제해야 제대로 된 근로시간 단축이 이루어진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한 정치권의 입장도 엇갈리고 있는 상황. 이렇게 새로운 변화를 맞아 각계의 의견차는 여전하고 해법에 대한 입장도 다르기만 한데 과연 노동시간 단축 안착을 위한 바람직한 해법은 무엇일까? 예, 보니까 정치권에서 약간의 견해차가 있네요.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 의견과 또 정의당의 이정미 대표의 의견도 좀 차이가 있는데 가장 긴 것 중에 하나가 근본적으로는 어느 정도 현재 이미 탄력근무제는 기본 2주에다가 노사협의에 따라서 3개월까지 가능하게 돼 있는데 결국은 탄력적으로 기간을 얼마나 할 수 있느냐 좀 이런 얘기 같은데 지금 아까 오 박사님께서는 시대적인 뭐 여러 가지 산업의 종류를 보자면은 상당히 뭐 1년 정도 집중적으로 밤낮 가리지 않고 일할 필요성도 있고 뭐 특히 4차 산업에 해당되는 업종들이 있지 않느냐 거기에는 또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 김선희 교수님. 예, 뭐 그렇게 얘기를 전개한다면 탄력제가 필요한 게 아니라 노동시간 규제를 아예 없애야 되겠죠. 그러면 혹시 또 그런 건 특례 업종으로 소개할 수 있나요? 어떻게? 뭐 특별 연장 근로제도라는 게 특별히 꼭 필요한 곳에서 예외를 둘 수 있는 제도를 더 만들겠다라는 건데요. 우리가 이제 뭐 예외를 많이 가지고 있다가 좀 줄이는 추세인데 예. 새로 만드는 것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잘 논의를 제대로 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꼭 필요한 곳에서만 한정해서 해야 되는데 노동시간에 대한 엄격한 근로감독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나라에서 예. 사실 그런 제도를 허용하는 게 자칫 모두에게 허용된 제도처럼 그러니까 모두는 아니고 업종에 따라 차등 적용 어떻습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요. 저는 업종이 아니라 그런 업종의 모든 사람이 필요한 건 아니고요. 예. 그 직무에 필요합니다. 비상 상황을 제어해야 될 사람들. 네. 꼭 필요한 일의 영역이 있는 사람. 그 독일의 경우에는 그게 이제 차별화 효과라고 차별화된 뭐 일정 부분에 사업장의 한 13% 정도가 그런 일이 필요하다라고 네. 해서 그 범위 내에서는 노동시간 제도를 조금 더 넓게 적용시켜주자라는 제도를 만들었는데요. 딱 직무를 특정해야 되고요. 네. 그리고 사실 나머지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감독을 해야 되지 우리 경우에는 감독이 잘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어떤 제도를 허용하면 딴 데도 면제부 받은 것처럼 되는 경향이 있다. 그럼 탄력제는 3%밖에 활용되고 있지 않은 네. 제도라는 이유가 그만큼 장시간 노동 관행이 있다라는 건데요. 네. 52시간제가 정상으로 생각되는 나라에서 탄력제 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런 나라는 없습니다. 예, 40시간 더 미만, 엄격하게 더 시간이 제한된 나라니까. 40시간 미만으로 가는 나라에서 탄력제를 도입한 거죠. 예, 잠깐요. 40 그럼 그 부분 내가 어떻습니까? 다른 나라에서 엄격하게 더 시간 제한이 있는 경우에 탄력 근무자가 있다는 건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유럽 같은 데나 미국 같은 데 저도 뭐 해외에서 5년 전에 근무를 했어요. 굉장히 탄력 근무제 일종의 거기는 시간 선택제죠. 이번에 그 아니 대신 뭐 예, 근본적으로 뭐 일이든 아니면 주간이든 간에 근무 시간이 엄격하게 제한돼 있는 경우가 여기. 대개 이 사람들은 일을 어떻게 시키냐면 일의 양을 시켜요. 양을 중심으로. 예. 그러니까 성과 보상. 우리는 성과 보상제도 이번에 피제했거든요. 그러니까 오더를 줄 때 항상 그 근거를 남깁니다. 다큐멘터리 메모나 해가지고 오더를 주면서 요걸 언제까지 해달라. 그러면 일하는 사람들은 언제까지 그리고 그 시간 정해진 범위 내에서 자기가 시간 선택권하고 일을 해가지고 그걸 갖다 언제까지 아웃풋을 주면 돼요. 만약에 아웃풋을 못 주거나 알겠습니다. 퀄리티가 떨어지면은 성과 보상에서 빼버립니다. 예. 이런 제도가 지금 안 돼 있고 말하자면 성과 보상제와 저생산성 근로자 해고 문제와 같이 가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이 그냥 이거 뭐 전혀 그냥 탄력 근로자도 안 된다 그러면은 결국 국내 개발 사람이 알겠습니다. 없다는 그런 얘기가 네, 김영환 되는 본부장 거예요. 얘기를 듣고 그다음에 공성식 국장 얘기 듣겠는데 아까 지금 김성희 교수가 업종 중에서도 특정 직무에 한정해가지고 허용하는 방향으로 가면은 좀 대안이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인데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저희 탄력적 근로시간 자체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국적으로 3%입니다. 3%만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제한적이다. 예, 이미 시행이 거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단기간을 늘려야 기업이 이 제도를 활용할 아니 니즈가 이후에 생기는 거 아니냐. 늘리더라도 일반적으로 늘리는 것이 아니라
탄력 근무의 적용 대상을 특정 업종의 특정 직무에 한정해서 적용하면 해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아직까지는 거기에 대해 본격적인 논의는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아직은 없고요. 없다. 예. 일단은 특정 업종만 할 것은 아니고 일단은 저희 기업들이 일반적으로 유연한 근로시간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그런 여기에 이제 입장이시네. 저희가 예. 착오가 하나 있는데 예.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하게 되면 중노동이다, 장시간 근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뭐 시청자들 이해를 해야 되니까 어떨 때는 많이 하고 어떨 때는 작게 해서 그 평균을 40에 맞추는 겁니다. 기본에. 예. 그러니까 평균은 똑같아요. 다만 이것이 저희들이 뭐 저희 나라에서만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하자 이렇게 막 강요하는 것 같은데 외국에서는 거의 50%, 70% 정도의 기업들이 대부분 그 나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40시간제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요. 40시간제 같으면 저희는 주 40시간이지 않습니까? 일주에. 네. 자, 미국은 근로시간 제한이 기본적으로 없어요. 일주에 얼마. 자, 일본이 저희처럼 일주 40시간제인데 미국, 일본은 물론이고 대부분 기업들이 1년 단위입니다. 이미.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만 특이하게 뭐 기업을 위해서 이 제도를 활성화하자. 이건 아니다. 오해 여지가 있다. 네, 아까 뭐 영어 관련해서 40시간 더하기 12시간 보고 어떻게 쓸 것인가. 뭐 12시간까지 합해서 쉬운 2시간 넘으면 절대 안 된다고 이제 법적으로 규정하시니까 주 52시간 근무를 영어로 쓰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탄력 근무 관련해 가지고는 아직 조금 더 구체적인 논의까지 진전이 안 돼 있지만은 김영환 본부장의 경우는 업종 특히 한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적용시킬 필요가 있다는 그런 입장이네요. 공정식 국장. 예, 탄력 말씀하신 대로 평균을 맞추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평균이 낮은 상태면 여기에서 조금 특별하게 몇 시간을 더 해도 충분히 사람이 감당 가능합니다. 근데 평균이 높은 상황이면 여기에서 예를 들어 지금 저희가 40시간 더하기 12시간, 52시간이니까 근데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게 60시간, 64시간까지 한 주에는 더 일을 시킬 수 있는 거예요. 64시간 한 주에 일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매일 거의 9시간씩 일을 해야 64시간 일을 하는 거잖아요. 하루도 안 쉬고 일주일 동안. 그러니까 사람이라고 하는 게 일의 절대적인 할 수 있는 시간의 범위가 있는 것이죠. 휴식이라는 게 보장이 돼야 기본적으로 재생산도 되고 자기가 이제 이 노동력을 회복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건강을 회복할 수 없을 정도까지 절대적으로 노동 시간이 올라가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독일이나 프랑스는 기준 시간이 40시간이 아니라 35시간이죠. 35시간에 시작하니까 약간의 변동이 있어도 충분히 버틸만 한 겁니다. 근데 40시간에서 이걸 한다? 어려운 일입니다. 더군다나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다른 나라는 하루에 할 수 있는 시간의 연장 근무가 제한이 돼 있어요. 탄력 근로를 해도 그걸 적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탄력 근로를 하게 되면 한 주에 하루의 노동 시간이 엄청나게 길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걸 과연 사람이 버틸 수 있겠느냐라는 문제에 있어서 네. 저희 문제를 제기하는 거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자꾸 혼동을 하시는데요. 아까 이제 우리 교수님 말씀하시는 뭐 실리콘밸리 사례 같은 경우에 저희는 네, 이미 다른 제도가 얘기죠. 있습니다. 예. 재량근로시간제라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아까 말씀하신 연구라든지 이런 것처럼 일 자체가 노동시간으로 계약하기가 어렵고 어떤 작업 단위로 계약할 수밖에 없는 거는 충분히 활용 가능한 제도들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탄력적 근로시간제라고 하는 거는 이것은 정말 일이라는 게 이 시기에 따라서 너무 편차가 크기 때문에 이것을 좀 평균할 필요가 있을 때 제한적으로 도입이 돼야지 의미가 있는 것인데 마치 이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전체적인 노동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한 네. 제도로 일반화시켜버리면 제도 자체가 산으로 가는 것이죠. 네. 짧게 추가하십시오. 제가 아까 유럽 자고 얘기하는데 유럽 같은 경우에 그래서 프랑스가 주당 35시간 도입한 이후에 기업들이 해외로 다 떠나서 최근에 마크롱이라는 사람이 젊은 나이에 국회의원 한 명 없는 당수가 대통령 당선된 이유가 뭐냐면 청년 실업률이 70%까지 올라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일자리가 없는 거예요. 35시간.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취업된 사람은 35시간 좋은데 네. 일자리가 없어지니까 결과적으로 국회의원 한 명 없는 당의 당수, 신생당의 당수 대통령이 된 거거든요. 국민들이 이제는 더 이상 안 되겠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런 걸 생각을 좀 해야 되고 결과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일자리를 만들어주면서 이걸 유지할 것인가. 저도 뭐 당연히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OECD 국가 중에서 멕시코 다음으로 일을 많이 한다고 하니까 그건 당연히 안 되는 거죠. 안 되지만은 뭔가 탄력 근로제를 확대한다든 지금 현재 특례업종 해가지고 딱 그냥 운수업종 5개와 보건업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업계에서 지금 얘기하고 아까 보면 업체에서 뭐 IT 업계나 화학이나 정유업체, 제철, 조선, 건설업 얘기해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건설은 마지막 그 공기 맞추는 것 때문에 네.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유연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예, 특별 연장 근로 관련 전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안청 여러 가지 얘기 나오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특별 연장 근로. 그동안 특별 연장 근로라고 하면 자연재해라든가 재난 뭐 이런 경우에
정말로 이제 긴급한 경우에 불가피하게 연장 노동 법정 기존에 쉬운 2시간 넘어서 살 수 있다는 얘기인데 이것을 조금 확대하자는 얘기는 조건을 해당 조건을 조금 더 넓히자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 예, 어떤 식으로 넓히자는 겁니까? 일단은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 특별연장 근로가 재해와 재난에만 한정되어 있습니다. 예. 근데 이건부터 저희 법의 일반적인 문제를 짚어봐야 되는데요. 저희가 자동차 업종하고 예를 들어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업종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뭔가 다르신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자,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경우에는 제가 해보진 않았지만 아마 집중적인 일을 하다가 또 아주 오랜 힐링과 휴식 기간이 필요하다가 그것이 아마 효율적인 근로의 모습 같아요. 자동차 업종은 매일 일정한 일을 하는 것일 테고요. 그죠? 예. 자, 이것처럼 그 부분은 아까 김성희 교수가 얘기했던 탄력 근무에서 업종 직무의 특정 한정해서 적용시킬 수는 있다라고 했던 얘기가 비슷한 얘기가 되네요.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업종마다 특성이 있을 것이다.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무조건 일주 40시간, 연장근로 12시간이라는 획일적인 기준을 적용하기보다는 업종에 따라서 독특한 특징들이 있다. 예. 예를 들어서 정유화학 업종 같으면 안전상 문제 때문에 일정한 2년마다 대정비 기간이 필요합니다. 즉 청소 기간이죠, 그죠? 모든 인력이 달려들어야 돼요. 조선업 같으면 이제 시운전 기간이 있을 테고, 또 건설업은 집중적인 기간이 있을 테고, 또 방송 영화 같으면 저희들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아마 집중적인 촬영 기간이 있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지금 것처럼 얘기하는 것이 IT 업계라든가 또 어떤 몇 가지 업종에 대해서 지금 거기까지 포함하는 쪽으로 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지금. 예, 즉 이러한 업종의 특성을 반영해서 기업들이 신청을 하면 정부가 승인을 해주는 그 요건들을 좀 더 넓히자, 아하하. 사유를 넓히자. 신청해서 예. 그러니까 넓히자. 일반적으로 무조건 늘리자는 게 아니고요. 정부가 승인을 하니까 남용의 여지도 없지 않겠나. 예. 그렇게 생각하고 남용의 여지도 없다. 정부가 검토를 하고 승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얘기입니다. 듣다 보면 이제 26개 업종 예외 업종으로 인정해 줬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60년대 산업화의 산물인데 지금 현재 열거가 돼 있습니까? 그걸 이제 21개를 없애고 예. 5개로 줄였는데 그거를 다른 방식으로 그러니까 26개에서 21개를 없애고 지금 5개로 한정시켜 놨군요. 그걸 다시 살리자라는 얘기처럼 이렇게 특별 연장 근로 제도라는 다른 제도로 살리자라는 얘기처럼 되는데요. 네. 이게 시대의 흐름하고는 좀 안 맞는 얘기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꼭 그 업무에 긴급 재난 대응에 준하는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명시하고 그것은 업종이 아닙니다. 그 업종의 종사자가 은행에 지점에 근무하는 사람이 비상 대응하는 게 아니거든요. 카드 대리점에 근무하는 사람이 카드에 대중들이 그 카드를 못 쓰는 상태로 전산망이 망가지는 문제에 대처해야 되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의 한정에서만 쓸 수 있는 거고 그 사안에 대해서 딱 발생하는 일이죠. 그런 사실은 별도로 신청을 하고 승인 절차를 거치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지. 그걸 통해서 이제 업종에 다 풀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사실 특별 연장 근로에 필요한 얘기는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얘기가 나오는 맥락은 그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특별 연장 근로는 업종 단위로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긴급 재난 대응에 준하는 그의 필요성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하고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안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김 본부장님이 IT 업종, 조선업종, 정유화학 업종 등등 말씀하시고 예. 최근에 또 제가 보니까 언론을 보도를 보니까 문화업계에서 그걸 요청하고 있어요. 문화요? 왜냐하면 문화업계에서 공연을 이제 하려면 공연 준비를 해야 되는데 준비 기간에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걸 50시간으로 해버리니까 준비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것 때문에 상당히 좀 난리가 나가지고 이거를 갖다가 문화업계에도 좀 특례 업종이나 이런 걸 좀 탄력 근무제가 적용되는 걸 해줘야 공연이 원활할 수 있다고 업계에서 오히려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그런 특성들을 우리가 고려해서 좀 신축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근데 이게 문제가 쭉 얘기 들어보니까 사용자와 결국은 근로자와 간의 신뢰 문제인데 이렇게 하면 너무 이제 신뢰의 문제가 아니라 근로자를 기업들은 하지 않겠나요? 무한한 욕망을 가지고 있죠. 현재도 어떻습니까? 현재도 승인을 받아야 지금 가능한 겁니까? 아니요, 지금 그냥 예외 업종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아무 상관이 지금은 없었고요. 자연재해와 재난이기 때문에 예. 애초에 급박한 상황이 있어도 신청을 못 하는 거죠. 그것 좀 그러면 지금 대신에 조금 이제 허용 범위를 확대하는 대신 정부가 승인하는 방식으로 가자 그런 얘기네요. 예. 일단은 이거는 이제 재난이라는 사회적 위험에 대해서 어쨌든 사회적으로 특별하게 인정을 해주는 개념인 것이지 이것을 어떤 업체의 개별 사정을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것인데 하는 제도를 활용하는 건 취지 자체가 다르다. 예를 들어서 아까 문화 얘기를 하셨는데 미국이나 유럽의 드라마들은 시간을 두고 대본도 미리 나와서 천천히 찍습니다. 이런 업체의 사정이 있고
한국 드라마처럼 쪽대본 나와서 몰아쳐서 찍는 드라마의 사정이 있는데 이건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라는 문제를 저는 우리가 논의를 해야 된다. 어디로 가는 게 바람직한 것이냐. 단순히 현재 한국 업체의 사정이 그렇다고, 관행이 그렇다고 해서 그게 맞는 것이냐. 라는 거에 대한 토론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이걸 업체의 관행이란 이름으로 현재의 잘못된 구조를 합리화하는 것은 맞지 않지 않나. 이제 업체의 관행도 있지만 네. 가장 큰 문제는 우리나라 경제 전반적으로 생산성이 낮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고는 경쟁력 유지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그런 게 보편화되어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자영업자 같으면 왜 밤 12시까지 일을 합니까? 지금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어제 언론 보도를 보니까 그 편의점 하더라도 38,000개라고 그래요. 그다음에 음식점은 70만 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장사가 안 되기 때문에 밤 12시까지 일을 하는 거예요. 그걸 예컨대 저녁 몇 시까지 딱 정해버리면 다들 문 닫아야죠. 그러니까 이런 아직 우리 경제가 그만큼 예. 노래는 따라갈 수준이 안 되고 있다는 거. 예, 그 점도 알겠습니다. 고려해야 된다. 오정훈 교수는 기본적으로 우리 사회 전반에 대한민국 자체의 경제적인 역량 이거 또 예. 같이 증대시켜야만이 그렇습니다. 그런 조건도 관철시킬 수 있다는 얘기를 계속 하시네요. 아까 이건 좀 정리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탄력근무제는 기업 또는 직무적인 특성을 감안한 탄력근무였다고 본다면은 조금 전에 공성식 국장의 지금 특별 연장 근로의 경우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재난재해 같은 그런 특성을 반영한 것이기 때문에 기업의 사정을 반영해서 고려할 아예 그런 성격의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하시네요. 예,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이제 말씀을 하실 때 기업들이 무한한 욕심 때문에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거는 약간 오해 여지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특별연장 근로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나 노사 동의가 있어야 그러니까 됩니다. 그 부분이라면 예, 합의를 받아서 탄력근무제 방향에서 흡수하는 게 맞지 않느냐 뭐 그런 취지 같아요 보니 공국장의 얘기는. 제가 재미있는 예를 하나 드릴게요. 네. 어젯밤에 저희 이웃 아파트에서 정전이 됐어요. 과부하 때문에 아파트 단지가 깜깜됐습니다. 그럴 때 만약 관리사무소 직원이 52시간 아직은 거기는 이제 적용이 안 됩니다. 300이 안 되기 때문에 네. 만약에 앞으로 적용돼서 관리사무소 직원이 52시간이 초과한 거니까 나오지 않고 특별 연장 근로도 안 되고 탄력 근무도 안 되면은 그 깜깜한 사람들이 그냥 아파트 전체가 밤을 새워야 돼요. 자, 이런 경우 조금 뭔가 현실을 좀 알겠습니다. 생각해보는 그런 적합한 얘기예요. 얘기는 아니신 것 같고요. 아니에요. 그것도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예. 나와서 관리사무소에 나와서 전기를 그게 가동시켜야 허용된다고 되거든요. 해서 그 문제가 풀리는 게 아니라 그거는 긴급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이 있고 체계를 가지고 대응을 해야 되는 네, 거죠. 아까 어쨌든 간에 두 개 논의했던 탄력근무제하고 특별 연장 근로는 둘 다 서로 부원 관계로 볼 것인가 성격이 다른 사안으로 접근해 볼 것인가 이 차이는 좀 있어 보이긴 합니다. 공성식 국장, 저기 포괄임금제 논란은 지금 뭡니까? 어떤 게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겁니까? 지금 노동부가 이제 원래 그 가이드라인을 내기로 했는데 계속 미뤄지고 있죠. 폐지 방향으로 내기로 했던 겁니까? 예, 뭐 폐지, 뭐 작년 11월에 대략적인 안이 어쨌든 간에 나왔는데 개선하는 쪽으로요. 예. 개선에 가깝고 사실 포괄임금제는 폐지냐 이렇게 보기 어려운 게 법에 있는 규정되어 있는 제도가 아니거든요. 예, 예. 판례로 인정되어 왔던 제도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이제 정리할 것이냐의 문제일 텐데요. 어쨌든 뭐 저희 입장은 기본적으로 포괄임금제는 폐지, 그러니까 말하자면 법의 취지를 감안해서 금지하는 게 맞지 왜 않겠냐라는 그거를 게. 조금 없애는 쪽으로 네.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포괄임금제의 개선 얘기가 나오니까 난리지 않습니까? 이것도 임금이 뭐 그동안 이렇게 포괄임금제 폐지가 되면 난리가 난다고 여기저기서 얘기를 하시는데 그만큼 포괄임금제가 원래 이제 제도의 취지는 법원도 인정했던 것은 노동시간의 계산이 어려우니까 불가피하게 포괄임금을 통해서 이제 계산을 한다라는 것이었는데 이미 사실 현장에서는 충분히 노동시간 계산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악용하고 있는 게 현재 사실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 노동부 입장도 이렇게 악용되니까 이건 문제가 있다라고. 악용은 어떤 식으로 지금 이용이 되고 있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실제 이 근로계약 자체를 포괄임금제를 통해서 너는 시간에는 10시간만 하는 것으로 하자라고 계약을 하고 예. 그 이상 일해도 임금을 더 안 주는 거죠. 이미 그렇게 포괄임금제라는 제도를 통해서. 예. 그래서 실제로 이제 포괄임금제 계약을 하고 있으면 내가 무슨 일이 생겨서 그 초과 근무를 훨씬 더 많이 연장 하면 근로 소근무 불구하고 따로 했을 경우 따로 받을 예. 여지가 있는데 네, 아예 이제 한정시켜 버리면 임금을 더 이제 못 시키지 못 받는 거죠. 받는다. 무료 노동을 이제 하는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작동이 되고 있는 겁니까? 포괄임금제가? 포괄임금제는 사실 노사관계 업무라는 전문가들도 그 개념 정의가 어려워서요. 정확히 특정이 안 됩니다. 아까 저희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판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이기 때문에 그 개념 정의가 이제 굉장히 어려운데요. 네. 쉽게 말씀드리면 연장 근로를 계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연장 근로 수당을 주지 않는 경우, 자 이런 경우에는 이미 뭐 판례도
수당을 줘라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괄임금제라는 것이 법정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폐지하자, 뭐 존치시키자 이 자체가 저는 용어가 옳지 않다고 보고 네. 뭐 분명한 것은 연장 근로를 했으면 연장 근로 수당을 줘야 됩니다. 주지 않고 뭐 포괄임금제라는 제목으로 했으면 그것은 위법인 거죠. 그거는 그 뜻이 같다고 봐요. 실장님과 또 같다고 보고. 네. 근데 포괄임금제가 워낙 이제 뜻이 그 정의의 범위가 넓어서 네. 효율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고 뭐 포괄임금제 폐지다 아니면 존치다라는 말 자체가 저는 의미가 없다고 보고 네. 연장근로수당은 지급돼야 그런 한다. 입장이라면은 뭐 그렇게 특히 갈등적인 사안은 아닌 것 같은데 왜 해법이 안 나오고 있을까요? 김성희 교수. 금지라고 표현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근로기준법의 정신에 안 맞는 얘기니까 객관적이고 명확해야 되는데 근로계약은 이건 명확하지 않은 거잖아요. 실제 일하는 것과 지불하는 노동이 달라지는 거니까 네. 그런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니까 그것을 금지한다라는 표현 자체가 어불성설인 거죠. 근로기준법을 집행하는 감독관청이 그 말을 쓸 수는 없고 관행은 있습니다. 관행을 근절시키겠다라는 거고 엄격하게 관리 감독을 하겠다라는 얘기가 맞는 얘기겠죠. 네. 그런데 이제 이 제도가 뭐 은행에도 보편화돼 있어, 공무원들도 보편화돼 있었고 여러 그러니까 무한노동에 관행하고 굉장히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죠. 그러니까 뭐 잔업특권이 무한대로 이루어지던 관행에서 그 모두를 시간의 노동 수당으로 못 주니까 요만큼만 주자 이런 데서 시작을 했는데. 악용 사례가 뭐냐면 비정규 고용계약에서 최저임금을 피해가기 위해서 사실 이게 활용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임금 구성 요소를 마구 왔다 갔다 하면서 조절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사실 포괄임금제의 관행이 불안정한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악영향을 주는 경우까지도 같이 고려해서 사실 이런 관행이 한 군데서 상대적으로 뭐 고임금이거나 안정돼 네. 있는 직장에서 허용됐던 제도가 장시간 노동 관행이라는 이유로 허용됐던 제도가 불합리한 사람에게도 불리하게 작용하는 요소로 작동하지 않으려면 위에서부터 다 사실은 그런 관행이 없어져야 되는 거고 노동시간 이번 계기를 통해서 사실 그런 관행은 완전히 자리 잡지 못하게 하겠다라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네. 있겠죠. 오정근 박사님. 네, 그렇게 이제 포괄임금제가처럼 이제 좀 애매하게 오래 일을 시킨다. 뭐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있고 뭐 실제 시킨 예. 시간에 비해 돈을 안 준다라는. 예, 그래서 이제 얘기 때문에.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돈을 이제 연장근로나 이런 걸 안 주고 이제 일을 갖다가 더 시킨다 그런 얘기인데 저는 뭐 그런 건 당연히 이제 좀 모든 걸 좀 명확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 문제는 우리 경제가 지금 보면은 말이죠. 최저임금 인상에다가 근로시간 단축에다가 통상임금 범위 확대하고 성과급 폐지하고 임금 피크지 없는 정년 연장에 포괄임금 폐지 그냥 한꺼번에 몰아치면 우리 경제가 감당이 안 됩니다. 이런 예가 언제 있었냐면 87년 체제 이후에 88년부터 6년간 연평균 20% 임금이 올라가면서 우리 기업들의 해외 탈출이 시작됐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보기 이런 6, 7가지 정도의 임금 제도가 한꺼번에 개편되면은 그야말로 우리 기업들이 해외 탈출이 가속화돼서 제가 늘 얘기하지만은 일자리 없는 사람이 너무 서민들이 어려워질 거다. 그 얘기입니다. 네, 너무 여러 가지가 동시에 지금 막 6가지까지 얘기했는데 이렇게 상당히 뭐 변화가 동시되니까 우리 경제 상황에서 감당하기는 너무 좀 부담스럽다라는 얘기네요. 이게 약간 이제 노동계 입장에서 체감이 좀 다른 건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말씀하신 대로 다양한 의제가 지금 사회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건 맞는데 사실 무엇 하나 좀 제대로는 좀 안 되는 측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뭐 표현으로는 이제 부패 같다 약간 이런 이제 네. 얘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저희는 오히려 그렇다면은 뭐 하나는 집중적으로 같이 좀 논의를 해서 해결해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제 오늘 얘기하는 노동시간 단축도 그런 주제 중에 하나일 거라고 봅니다. 오히려 말씀하신 여러 가지 주제들 많이 있지만 노동시간 단축이야말로 적어도 노동시간이 단축돼야 된다는 것에 부정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렇다면은 오히려 그 목표를 위해서 어떻게 노든 사든 정이든 역할을 분배하고 서로 책임을 지면서 갈 것이냐에 대한 사실은 논의를 좀 집중을 한다면 정말 뭐 하나라도 저는 충분한 해결책을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요. 아까 네. 말씀하신 기업 얘기를 자꾸 신규 이제 고용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 청년들이 왜 청년 실업이 커집니까? 그것은 좋은 일자리가 없기 때문이거든요. 다 일자리가 장시간 일하지만 월급 쥐꼬리만한 일자리는 널렸지만 그렇지 않은 일자리는 없기 때문에 이게 청년들이 실업이 발생하고 오히려 반대로 기업에서는 인력난 얘기를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이참에 좀 우리가 경제 구조를 장시간 저임금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람 값을 온전하게 사람의 그 가치를 이제 인정을 하고
그것에 기반해서 새롭게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좀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게 예. 그게 진짜 소득 성장이고 혁신 성장 아니겠습니까? 예. 이제 그런 방향을 좀 집중해서 좀 노사정이 모여서 이걸 논의를 정말 해야 된다라는 게 좀 별로 결국 그 최종적인 관건은 그 부분 같아요. 지금 최근에 쉬운 2시간 근무에다 심지어는 사실은 최저임금 문제가 같이 맞물려 있긴 합니다만은 이렇게 한다면은 뭔가 이른바 얘기하는 노동과 다른 생활의 삶의 균형, 워라밸도 될 수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고 저녁 있는 삶도 얘기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한쪽에서는 뭔가 일 지금 생산성 또는 생산력이 떨어진다 얘기하고 있고 그대로인데 노동 강도만 커지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불만도 같이 있는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변화 중에 하나는 그렇게 되면은 뭔가 일자리도 공유하고 같이 일자리도 늘릴 수 있다는 생각이었는데 당장은 그렇게 되지 않고 있거든요. 오히려 경우에 따라서는 이 일자리가 주는 경향도 있어 보이기도 하고 좀 그런데 이런 문제를 타개하기 위한 가장 우선적인 과제 어떤 걸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교수님. 네, 일단 뭐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거의 우리가 다 많이 이제 토론을 했는데 결국은 문화의 문제입니다. 근로 문화의 문제예요. 제가 이제 우리나라 근데 자동차 문화라는 건 상당히 긴 시간 동안 걸려야 바로 바꿔지는 거 그겁니다.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개선이 안 된 상태에서 아까 얘기한 6가지를 그냥 시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중에서 3개는 이미 시행됐어요. 하다 보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충격이 큰데 예를 들면은 제가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의 외국 그 공장을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그 외국 공장에 일을 할 때는 일단 들어가면 핸드폰을 다 반납을 합니다. 다 맡겨놓습니다. 가지고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 정도로 근로의 문화가 우리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지난 25년 정도 우리나라 자동차 공장을 더 이상 안 짓고 있습니다. 자, 미국이 우리보다 훨씬 모든 게 비싼데도 미국에 우리나라 공장이 3개는 나가 있죠. 중국에 5개 나가 있죠. 인도, 유럽 안 나가는 데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단순히 시장 확보 때문에 그러냐. 그것이 아니고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가 좀 더 근로자도 생산성을 높이면서 사용자들도 너무 근로자를 또 좀 이렇게 너무 착취하려고 하지 말고 같이 우리가 일하는 문화를 개선해 나가는 이런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한꺼번에 이렇게 몰아치듯이 많이 하면은 그 충격 때문에 결국은 기업들이 해외를 떠나고 지금 취업한 사람도 해고가 되고 취업하지 못한 사람은 일자리가 없어서 아까 얘기했지만 프랑스처럼 지금 청년 일자리가 청년이 그런 식으로 될 가능성이 그런데 그런 문화와 사고를 변화하게끔 할 수 있는 뭔가 촉진 요인은 없을까요? 제가 그래서 얘기했는데 이런 거 나오면은 노동계에서도 우리도 좀 변하자, 우리 근로 문화도 변하자, 또 사용자들도 변하자 이런 운동이 사실 있어야 돼요. 그거 아니고 자 일하러 가면서 핸드폰 갖고 들어가고 심지어는 제가 어느 공장을 방문했더니 소숙지가 또 갖고 들어온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큰 배별 때 오늘 천천히 돌아가니까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면 안 되는 게 우리가 좀 뭔가 일하는 문화, 내가 할 때는 열심히 하고 그에 합당한 보상을 받는 우리 이런 좀 문화의 변화가 필요하다. 뭐 그런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예, 애초에 취지대로 아직은 과도기적으로 뭐 단기간이 뭐 충격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게 살아나지 않고 있는데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우선적으로 해야 될 과제는 무엇인가 이런 질문입니다. 김성희 교수. 탄력제에서 한 가지 보완해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러니까 기업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52시간제로 이행하는 거잖아요. 2021년 7월 1일에 네. 5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기 시작하는데 탄력제를 일반적으로 다 확대해 가겠다라는 혜택도 없이 뺏어가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 얘기 자체는 하지 말아야 될 얘기를 하고 있는 경우도 꽤 있다라는 점을 네. 분명히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독일이 노동자 평균 노동 시간이 1,400시간 미친데요. 독일 제조업 강국입니다. 그때 복귀했죠. 그러니까 노동 시간 길이하고 생산성은 비례하지 않죠. 반비례합니다.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노동 시간이 장시간 노동이라는 이 재앙과 같은 사태를 청년 실업 해소나 비정규직의 문제 푸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좋은 호기로 활용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되는데 네. 기업들은 익숙했던 장시간 노동 활용하고 저임금 활용의 방식에서 벗어나려고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의 변화를 오히려 막고 있다. 바람직한 변화를 막고 있는 방향으로 논란을 자꾸 만들어 나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아하.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방향으로 이 재앙과 같은 장시간 노동을 호기로 잘 활용하는 예. 그런 발상의 전환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적인 논의가 좀 기업의 변화를 촉구하는 방향으로 돼야 된다. 그런 주문이네요. 그렇죠. 이제까지 뭐 새로 한꺼번에 많은 것이 닥쳤다고 하는데 그만큼 비정규직 많이 쓰고 최저임금 낮게 주고 장시간 노동시켜서 그만큼 사실 예. 기업들은 쉽게 운영을 해왔는데
그 종사자는 국민들은 가난했던 것이죠. 그 문제를 풀어야 새로운 변화를 만드는 데 대해서 기업들도 반드시 책임지고 동참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김영 한번 보자. 우리가 여러 가지를 바라고 있는데 지금 목적이 잘 달성이 안 되고 있단 말이죠. 과도기적으로 불가피한 측면도 있겠지만 그러나 어쨌든 간에 뭔가 우리가 촉진시킬 수 있는 뭐가 필요한데. 저희 기업들도 장시간 근로 해소에는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또 장시간 근로 해소가 이제 필요하다라는 건 어느 누구도 부인을 하고 있지 않고요. 예. 이제 많은 노력과 시행착오가 필요할 텐데요. 최근에 제가 언론에서 가장 많이 봤던 이렇게 뉴스 중에 하나가 근로시간 관련해서 제가 지금 예를 들어서 이 일을 하고 있는데 이게 근로시간이냐 휴식이냐 이 질문. 뭐 중간에 담배 피러 나갔다고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얘기 나오고 있죠. 그 수많은 예가 있는데 딱히 답하기가 힘든 예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것처럼 근로시간 문제에 있어서는 사실상 구체적인 어떤 예외나 특성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오늘 주제에 뭐 비슷한 문제이긴 한데 업종마다 회사마다 구체적인 특성이 다를 테고 또 현실과 여건이 다를 거기 때문에 저희가 획일적으로 근로시간을 상한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여유를 두자, 여백을 두자. 그래서 어떤 기업의 특성이 반영된 유연한 제도들의 좀 보편적인 확대가 필요하다. 그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네, 홍성식 국장. 지금 저희가 이제 300인 이상 실시가 하는데 이 난리거든요. 예, 이게 예. 14만 9천 명입니다. 작년 2016년 통계 조사를 이제 어떤 분이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 저희 52시간 넘는 사람은 추정됐던 게 300만 명이 넘습니다. 그중에 14만 명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이 300인 이상 공공기관이거든요. 제일 그나마 사정이 좋은 데인데 여기서 모범을 좀 만들어야 되거든요.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아까 노동계도 변화된 말씀하셨는데 동의합니다. 저희 노동 요즘에 많이 바뀌었습니다. 분위기를 보면 예전에는 일을 열심히 해서 한 푼이라도 더 벌겠다라는 게 강했다면 요즘에는 적정하게 돈을 벌고 대신에 내 시간을 많이 가지면서 자기 개발에도 쓰고 취미도 하고 가족도 돌보고 이렇게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요 300인 이상 공공기관 부분에서 확실하게 노동 시간을 줄이고 줄인 만큼 인력을 채용하고 인력 채용이 당연히 비용이 들죠. 그 비용은 저는 충분히 노사가 혹은 필요하다면 정부까지 해서 분담을 좀 하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일터의 문화가 바뀌기 시작한다면 아마 거기서부터 생산성도 장기적으로 발전해 나갈 것이고 노동 시간도 점점 줄어 나갈 것이고 앞으로 30인 미만, 뭐 300인 이하 여기까지도 바람직한 모델이 갈 수 있을 거다. 근데 만약에 저는 여기에서 바로 잘못을 바로잡고 제대로 하지 못하면 저는 상당히 이 단추가 잘못 끼워진 채로 계속 갈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번 그런 논의들 좀 머리를 맞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52시간 근무 또 여기에 한 보완책으로 논의가 되고 탄력 근무제, 특별 근무 시간 근로 시간 확대든가요. 이런 여러 가지 같이 얘기를 했었는데 견해 차이가 조금 남아있긴 한 것 같습니다. 특히 문화의 변동 얘기도 나왔었고 김성희 교수는 보완책을 내놓을수록 또 오히려 그 취지를 또 어긋나게 할 수 있다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요. 시청자 의견 한두 가지 좀 추가로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카야윤님의 의견입니다. 현재 실질적으로 국내 근무 시간이 너무 많습니다. 근로자들이 병들면 결국 미래는 없습니다. 부디 이런 제도가 꼼수로 인해서 유명무실하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지은님 의견입니다. 근로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노동자들도 임금이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감수를 해야 된다 할 것 같습니다. 또 기업은 전문 인력 확보를 위한 투자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라는 의견입니다. 오늘 네 분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마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새로운 변화 과정에는 문제점 또한 과도기적으로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오랫동안 일 많이 하기로 소문난 우리 사회 노동시간 단축이라는 큰 변화를 지금 맞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는 크고 작은 문제들이 생길 것입니다. 하지만 이를 잘 해결하고 넘어간다면 일과 삶의 균형이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또 너무 또 대립과 갈등이 아닌 배려와 타협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토론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